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주로 누구랑 접촉을 하고 있느냐? MB입니다. 그 와중에 동시에 자금은 그럼 뭐냐? 명태균이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 신청 뒤 계속해서 녹취를 제공하는 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단독 공개한 여러 녹취보다 훨씬 큰 걸 자주 공개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법적인 부분 때문에 명태균 측이 민주당이 제공하고 풀 것 같은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뒤에서는 국힘 대선 주자에 대한 정보직을 안내드립니다. 11월 15일 날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12월 2일 날은 급기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명태균이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간에서 상당히 분주한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불안했겠죠. 터질까봐. 이게 터지면 뭐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남상권 변호사 취재했더니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센 거 터트렸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더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기자들은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전화를 하루에 뭐 몇십 통씩 하고 그러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폭탄급이다, 폭탄급. 기대하이소. 저희가 엄마 때 처음 들었던 그 명태균 김건희 녹취 있잖아요. 그 뭐 잘 될 거고 대통령 당선인 했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센. 네, 그거보다 훨씬 센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막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다.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도 그 USB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엑기스만 모아서. 근데 저는 추정컨대 남상권 변호사를 제가 창원에 가서 인터뷰했을 때 남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2024년 총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48분간 대판 싸웠다. 명태균과 김건희가. 그리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폭탄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인물이 수십 명 되고 거의 총선판을 짠 통화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취재가 안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5개로 분산해서 조선일보에 갖다 줬는데 조선일보는 쓰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용산에도 건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용산에 건넨 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명태균 대표의 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용산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갖다 준 건지 아니면 누구를 대통령실에 누구를 통해서 준 건지,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조선일보 쪽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니네 그거 갖고 있는 거만 이렇게.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된 다음에 경로를 한 거죠. 그리고 경로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폐간시켜버릴 거야. 나 여기에 목숨 걸었어. 두고 봐. 조중도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과연 명태균 건이 얼마나 더 있을지 국힘의 대선 후보들은 가발 거치대 빼고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조기 대선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선동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열성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석열을 사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선 이후입니다. 조기 대선이 5월쯤이라고 치면 지금은 겨우 대선 2, 3개월 전입니다. 최근 탄핵 찬반이나 정당 지도 등 정치 관련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2, 3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1위나 2위가 아니었던 제3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5월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가운데 한 사람이 당선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2022년 대선보다 훨씬 더 격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고 확실해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생각만 해도 한동훈 가발 벗기는 만큼 흥분이 될 것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온 극우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쪽 대선 후보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명태가 묻지 않은 김문수의 폼이 장난 아닙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죠? 그 선거라는 거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이고, 네. 선거를 뛰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금입니다. 아. 돈과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직 쪽에는 김문수 캠프에서 주로 누구랑 접촉을 하고 있느냐? MB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 어디를 주로 공략하냐면 서울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공략합니다. 최근에 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설에 떡국 파티가 고용노동부 장관 관저에서 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근데 그때도 이 네. 떡국 파티를 그냥 때로, 그러니까 그 기자들 용어로 떼밥이라고 하는데 네. 다 불러가지고 단체로 먹고 네. 이러면 안 돼. 안 되지. 이러면 나는 그냥 원 오브 댐이 돼.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 에이스 몇몇을 이제 골라가지고 네. 1대1로 네. 만나서 떡국을 먹는데 오. 심지어 부부 동반. 야, 와이프 가오도 세워주네. 정치를 아는 거죠. 예. 가족의 판단, 가족의 조언, 가족의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근데 그래서 설 당일인가 뭐 이럴 때는 떡국을 8번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우. 근데 너무 슬픈다, 얘 진짜. 어. 제가 지역위원장 시절 부처님 오신 날에 조경태가 절밥을 8번 먹는 걸로. 이게 진짜 난 중간에 가서 토하고 왔다는 거 난 강력하게 의심.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나는 진짜 정확하게 아침, 점심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안 되지. 나무를 더 많이 줘. 지역위원장이라고. 어. 근데 조경태가 진짜로 옆에서 조경태 2그릇 먹고 갔다고. 아. 딴 데로 갔거든요. 여기서 또 2그릇 먹고 갔대. 이게 사람이 되나? 이게 사람, 내가 덩치가 커서 내가 양문석 의원이다. 이런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네. 옛날 정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퍼포먼스. 예. 옛날에 우직하게 한 20년씩 정치했던 사람들의 예전 폼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금방 알고. 맞아요. 조언을 잘 따르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폼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동시에 자금은 그럼 뭐냐. 초기 캠프를 돌리려면 그래, 여의도 돈이 사무실 있어야지. 얻었다 그랬잖아. 네네. 맞아. 여의도 사무실이 좀 비쌉니까? 비쌉니다. 사무실도 넓어야 되고 예. 거기 애들 들어가면 밥 먹이는 것만 해도 얼마야? 네. 다 돈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장관 법인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자금을 쓴다는 소문이 있느냐? 서정욱 변호사. 네, 공감합니다. 사태는 점점 재밌어질 것 같은데 제발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올라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2017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를 즐기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